자, 반갑습니다. 차트진이고요. 비트코인이 현재 고통스러운 무빙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줄어들고 있고, 다들 불장이 오는 건 정말 맞냐, 정말 지겹다, 기다리는 게 힘들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이 불장으로 진입하기 이전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건 사실 좀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를 보여주기 이전에 개미를 한번 털어내고 가는 무빙을 보여줬던 건 모든 불장의 상승 추세가 발생되기 이전에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겠죠. 지금 이 하락과 공포를 과연 견딜 만한 가치가 있는가? 지금이 그냥 불장 이전의 개미 털기가 아니고 정말로 하락장에 초입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상승 추세를 기다리려면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없이 그냥 떨어졌다라고 해서 개미 털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게 하락 추세의 시작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상승할 수 있다, 아직 불장이 종료가 되지 않았다 라는 근거가 있다면 이 공포와 이 힘든 시간을 견뎌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그 힘든 시간을 이겨냈을 때 돌아오는 리턴은 정말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 상황과 지금 상황을 좀 비교해보면서 이 하락을 견딜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과거에 불장 추세가 발생되기 이전에 비트코인은 어떤 무빙을 보여줬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때가 어때죠? 이때가 74K. 비트코인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트럼프 취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이때였죠. 이때는 사실 하락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시장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암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저도 계속해서 하락장에 대한 위험성을 좀 언급을 드렸었지만 요걸 정말 많이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하락장이 오고 나서 사람들이 이런 대폭락을 맞고 난 뒤에 불장이 끝났다, 이제 하락장 시작이고 더 이상 이런 불장은 오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불장이 찾아왔습니다. 이때를 보게 되면 여기가 한 2개월 정도의 갭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봉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으니까 하락이 끝났다, 여기서는 하락 추세가 전환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개미들도 여기서 저점을 한 번 더 낮추면서 한 번 더 털어냈습니다. 이때 정말 다들 공포스럽기도 하고 다들 많이 지쳐서 나가 떨어졌던 시기고요. 그리고 이 하락장을 때려 맞고 나니까 어때요? 본격적으로 다시 추세가 전환이 됐을 때는 이 추세를 이제 믿지 못합니다. 이 하락장을 때려 맞아봤으니까 이 상승 추세를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떨어지겠지, 바닥을 기다려야지, 아니면 많이 올랐으니까 숏포지션 들어가야지, 대부분의 개미가 이럽니다. 대부분의.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비트코인은 신고점을 갱신을 했어요. 자, 다른 상황을 봅시다. 이때가 언젠가요? 이때가 24년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이때는 거의 1년 동안 이 확장형 패턴 내부에서 횡보를 했죠. 이 횡보 갭이 진짜 정말 컸어요. 정말로. 이렇게 보게 되면 약 20K가량의 횡보 갭을 보여줬었고, 이때는 정말 오르면 불장이다, 내리면 하락장이다, 이거를 1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을 했거든요. 또 이게 지금처럼 100K대에서 횡보를 하는 게 아니라 40K대와 70K대에서 횡보를 하는 거라서 사실 이 갭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때가 제일 지옥이었던 것 같아요. 개미 입장에서는 이렇게 확장형 패턴이라는 기준점이 없다면 이렇게 지옥같이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런 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확장형 패턴 내부에서 가격이 움직이다가 이탈 시도가 발생합니다. 이때가 49K를 찍었을 때죠. 이 49K를 찍었을 때 사람들이 불장은 끝났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지지라인이 이탈됐으니까. 하지만 다시 말아 올리면서 이 패턴 내부로 다시 들어왔고, 다시 한번 저점 테스트, 그 뒤에 상승이 본격적으로 발생을 했어요. 이 1년 동안 발생한 지루한 행보장의 결과는 아래서 개미를 한번 털어내는 하락이 발생, 그리고 나서 저점 테스트,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 이때도 어때요? 이때도 이렇게 갭이 좀 작아 보이지만 약 20% 정도의 갭입니다. 이때가 ETF가 승인이 되고 나서 발생한 하락이죠. 제 기억상 한 2주 정도 하락을 했던 것 같은데, 이때도 사실 다들 정말 힘들어했죠. 개미들이 정말 많이 나가 떨어졌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 신고점을 갱신하는 불장이 왔다. 자, 이런 과거의 데이터들을 제가 보여주는 이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항상 본격적인 불장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때 정말 불장이 정말 오나요? 이대로 하락하는 게 아닐까, 이런 말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가 정말 포기했을 때 불장이 왔었죠.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횡보가 결국에는 고통의 시간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큰 프레임을 보게 되면 사실 이때부터죠. 7월부터 고점이 한번 찍혔고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좀 지옥 같은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보면 계속해서 위아래로 털어대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7월부터 지금까지 고점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횡보가 끝난 이후에 추세 발산이 결국에는 상승 추세로 발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테더 도미넌스, 이 시장의 현금 비율이에요. 비트코인이 과거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추세가 전환이 되었을 때가 이때죠. 이때가 올해 4월 74K가 찍힌 시점에서 현금 비율은 3중으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점을 세 번째로 높였죠. 이 3중으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렸다라는 게 결국에는 이 상승 추세의 힘이 빠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 이 추세의 힘이 빠지는 걸 보고 현금 비율의 추세 전환, 그리고 현금 비율이 내려가게 되면 코인 시장은 상승 추세, 그래서 제가 이때쯤에 상승장에 대한 관점을 좀 많이 냈었는데 지금도 저는 좀 비슷하다 생각을 해요. 보게 되면 저항선을 계속해서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계속해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프레임에서의 하락 다이버전스는 꽤나 신뢰도가 높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중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봤을 때 드는 생각은 이 저항선 라인을 계속해서 터치를 하면서 돌파를 시도를 하지만 실패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 자리를 터치를 할 때마다 추세의 힘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볼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이 저항선을 한번 돌파 페이크가 나온 상황, 그리고 터치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다이버전스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이 발생하고 있는 이 상승 횡보의 힘이 빠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힘이 빠지면서 현금 비율의 하락을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한번 진입을 했었죠. 비트코인의 숏 포지션을. 해당 구간까지의 현금 비율의 상승을 생각을 하고 여기서는 비트코인 숏 포지션을 좀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여기서 완익을 진행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저항선을 돌파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발생한 패닉셀 이후에 계속해서 이 저항선을 두드리지만 돌파하지 못하고 두드리는 과정에서 힘이 빠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해당 구간에서의 상승 추세가 마무리가 되고 현금 비율의 추세 전환을 암시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횡보가 마무리가 되면 결국 현금 비율은 하락을 하게 될 거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현금 비율의 하락 추세, 그리고 코인 시장이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구간이 정말 개미를 피말리게 하고 있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를 것 같으면은 내리고, 내릴 것 같으면 다시 반등시키고, 반등이 올라타면 또 내리고, 정말 제가 생각을 해도 진짜 최악이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불장이 계속해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장이 도망칠 때가 아니라 기회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이런 횡보가 발생이 되는 동안 테더 도미넌스의 추세의 힘은 빠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횡보가 곧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게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채널 진행 가능성도 같이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최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저점이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이 채널 103K 라인입니다. 이 채널의 하단부. 그럼 이 채널이 개인적으로 이탈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테더 도미넌스를 확인을 했을 때 모두가 보고 있는 이 채널의 하단부 자리를 줄게 될 거냐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주지 않고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이렇게 되게 된다면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 저항 라인, 이 116K의 저항 라인이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입장에서 방어를 해줘야 되는 구간은 저는 이 채널의 하단 103K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에 주지 않고 올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 자리에서 반등을 시키게 된다면 이 저항 라인인 116K를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103K가 이탈이 되게 된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은 아마 손절로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건 고점 라인에서 힘이 빠지는 걸 경계를 해야 되고, 지금은 저점에서 하락의 힘이 감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기회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장을 가져오려면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상승에 대해서 환호를 할 때 가장 경계를 해야 되고, 모두가 하락에 대해서 걱정을 할 때를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그에 맞는 근거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영상을 통해서 근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제 말이 100%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횡보는 무조건 끝나요. 무조건.
그리고 이 횡보가 끝나는 시간도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재 이 횡보가 무섭다, 불장이 정말 오긴 하는 거냐, 너무 지친다 이런 생각만 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공포가 곧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공포를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잡아야 되는 근거가 있는지를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후속 관점은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